자, 11-1이죠, 크게 우리가. 자, 이제 진짜 수학의 마지막 단계야. 수열의 기하법입니다. 자, 수열의 기하법 정리는 우리가 순서는 우리가 수학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를 흔히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점 하나씩 이렇게. 현재 맨 처음에 이거 있잖아. 불꽃 점화의 점화인 줄 알았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점점 그러하다 이런 뜻이 있지. 점점의 점이고 화는 그렇게 될 화 뭐 이런 그 한자어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 정확히 기억하? 갑자기 이따 오죠. 뭐 뜻이 된다 이런 뜻의 그 한자 있잖아. 그 한자도 생각이 안 나. 생각할 때 너무 무식해. 자. 그 점화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점화식은 이제 1번에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안 쓰려고 지금 이렇게 수열의 기납적정이 되게 길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쓰기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쓰고 이해는 간단히 점화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조금 선생님이 이 틀을 조금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있잖아. 논리적으로 수학 단어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가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 하면 논리적인 구조에서 정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수련하기 전에 기납법과 연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수학 지금 단원들은 다 연역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단원들이 지금 뭐냐면 기납법에 해당되는데 아주 노골적인 기납법은 진짜 여기 수요밖에 없는 거일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 있고 일반적인 이론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연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맨 처음에 공식부터 암기하면서 들어가는 그 수학이 전부 다 연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열에서 느낌이 좀 이상해요 라는 거하고 여기 대부분이 또 뭐냐면 확률통계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까? 확통도 앞에 순열조합 단원들을 대단히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냐면 왜 이게 싫어지냐라고 하면 논리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하나 똑똑 따라보는 그런 형태. 물론 그것도 연역적인 요소들이 있긴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기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론에서 사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있잖아. 되게 유치하게 A1, A2, A3 따져봐서 그래서 AN이 어떻게 된다라고 결론 내렸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확인해가지고 일반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기납법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세 번째 뭐고, 네 번째 뭐야. 그러니까 이건 기납적인 논리들.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 왜 수능이 아까 막 개차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게 빠졌고 그 다음에 그게 왜 바람직하냐. 외워서 풀어도 뭐해 그거. 나중에 정확히 어디 써. 알았어? 그러니까 잘 없어진 거는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수학에서 지금 시험에서 어디에 치중하는지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따져보는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대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그걸 이해시키고 싶은 거야, 수학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하지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외우라고 하긴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다른 것들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 안 내는 선생님들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안 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근데 이미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 학교 선생님이 확정 적어줬을 때 그때 하지 말아요. 오케이? 네. 자,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만든 것들을 조금 체계화시키는 게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박또박 당겨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냐면 땡땡땡 그래서 AN은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테마의 흐름과 줄거리하고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의 중요성 정도는 한번 파악해야지 어디에 이렇게 포인트가 가는지 그 포인트를 잡았어야 돼요. 알았어?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단어에서 기본적인 건 이렇게 하나 계산해 보는 게
수능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능력이에요. 요구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확인한다는 거. 수능에서 반드시.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뒤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단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똑똑하게 계산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는 걸 유치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단지 시험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의 기하 초점이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조금 이제 여기에 맞게끔 들어갈게요. 1번 제목 똑같고요. 그럼 얘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점화식을 하고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점화식은 어떻게 지금 구성됐냐? 일단 처음 몇 개의 항을 보여줘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관식 서술형 답을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자, 처음 몇 개의 항을 보여줘야 돼. 예를 들면 첫 번째 항이 뭐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 번째 항이 뭐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플러스 뭐가 되냐면 이웃하는 항 사이에 관계식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요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첫째 항이 6이고 그리고 an 플러스 1 자,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라는 건 n 플러스 1번째 항과 보통 an이고 혹은 an 플러스 2하고 an 많게는 2개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를 가지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라고 표현되는 것이 자, 점화식의 표현이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지.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2 등차 수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를 점화식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약속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무언가를 답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게 너무 간략하게 얘기가 돼서 이게 중요성이 강조가 안 될까봐 아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쓰냐면 수결의 기납적 추론. 자, 애들이 막 기납적 추론을 항상 거대하게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추론했다고. 첫 번째 항이 오고 두 번째 항이 오고 세 번째 항이 오고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고 수능에서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출제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사실 수학적 비납법 교과서 형태는 이걸로 끝! 이러고 마무리하면 돼요, 선생님이. 오케이? 그런데 쓸데없는 거를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공부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시간 줄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런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 점화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점화식을 간단히 쓰자. 점화식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항을 구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항을 구해봐.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첫째 항서부터 계속 똑같은 규칙성들이 발견이 되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를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반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중에 배울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수열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신경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계산하는 게 갑자기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떤 방식이 유효하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A항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가는 게 편리한 점화식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피보나치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화식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큰 틀.
자, 교과서에서 알아야 될 점화식 관련 내용의 반이야. 반은 뭐냐? 등차, 등비, 점화식이야. 그 외에는 교과서에서 언급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일단 됐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요? 이거? 이거? 관계 다음 관계 이거? 1번 1번. 1번. 1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가지고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관계를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로 바꿉니다.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이제 점화식으로 본격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주어도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 자, 등차하고 등비수의 정화식을 확인하고 시간 봐서 개차수의 정화식까지 얘기하고 어디가 교과서 왠지를 선생님이 범주를 명확하게 나눠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물론 가르쳐주는 거는 왜?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야. 제가 수요일 기사를 좀 공유하고 합시다. 정화식을 좀 더 확인한다 이겁니다. 1번 등차수의 기하적 정의 있지만 그거고 간단했다. 등차수의 정화식. 결론부터 쓰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야. 두 번째 2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점화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수학적으로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야. 교과서에서.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이부터는 도형사를 빼면 공차나 D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 얘는 공차가 뭔지도 몰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생각지 않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화식이 나올 때 이 뜻도 이해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정화식이 의미하는 등차 이유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의 정화식이 나오면 대부분 여러분은 일반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지. 첫 번째, 첫째 항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이건 따로 주어지거나 계산이 돼야 되고 플러스 n-1에 공차가 D인 거 알았어. 두 번째는 모르잖아요. 공차를 구할 수 있게끔 A2를 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화식이 나오면 이렇게 일반항으로 옮기세요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간단히 빨리 의외로 이 뒷부분이 니네들이 그때 조금 빨리 끝내느라고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A1, A2, A3 이렇게 되면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일정한 값을 더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앞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이 부분에서만 신경 쓴다고 하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게 뭐가 나오냐면 공차 D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런 지금 관계식이 나오려면 등차 수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안 되겠어.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관계식이 나오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빼지는 거하고 이렇게 빼지는 건 공차 D로 똑같기 때문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거하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주는 거는 공차 D로 똑같다.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정화식, 등차수열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 식. 그래서 저 식이 나오면 반드시 등차수열로 이해해야 돼. 괜찮죠? 여기까지?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등비수열의 정화식이야. 자, 비슷해.
an 플러스 1의 나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건 흔히 두 가지 같습니다. an이 나눠지면 r이라고 표현되고 이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이항이 돼서 an 플러스 1은 ran으로 표현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운데 항의 제곱은 나머지 두 항의 곱과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은 이 식이 나오면 알겠습니까? 이게 가르쳐주는 것은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는 뜻이야. 첫 장은 뭔지 모르지만 공비가 뭔지는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RAN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이 앞에 선생님이 계산할 때 이런 얘기 조금 몇 번 했어. 두 번째 동환식은 공비도 모르고 첫째 항도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등비 수열이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자,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오는 게 등비 수열이니까 곱하기 R 곱하기 R. 자, 곱하기 R 곱하기 R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저기 보듯이 두 개를 서로 나누게 되면 R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얘를 이항시키면 R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비 수열이 아니면 이런 정화식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에만 나오는 거.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나눠주면 얘는 R이야.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나눠주면 여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두 개가 같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곱하기 2가 돼서 의 제곱이 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곱하기가 되니까 이건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이게 첫 번째 무슨 뜻인지 이 식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 M-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그 수열 나타내는 게 일반항이니까 알겠습니까? 저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이거 지워지겠니? 자, 2번 했고 3번을 하자. 3번은 개차 수열의 정화적이라는 거야. 당연히 교과서 외고 이거는 정화식을 암기해서 풀자 뭐 이런 식이기도 한데 좋은 방법은 아니지 요즘 수학에서. 그런데 시간 내에 정화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꼴이 있으면 공식화시켜서 풀 수도 있어야지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어 라는 건데 아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안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수능에서는 절대 보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 하지만 내신은 꽤 많이 보게 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서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 안 해도 돼.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버려도 돼. 확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그 점화 유형 중에 몇 가지 유형을 그냥 하시면 그래도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알았어요? 오케이?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 개차수열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봤을 때 개차수열 정화식의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그런 거 했었다? 아까 줄까 말까 생각 안 흘렸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가 AN이라고 한다. 여기가 B1, 여기가 B2, 여기가 BN-1이었기 때문에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A1에 B1, B2, BN-1을 더해서 나온 거야. 이 글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뭐가 지금 입력이 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장과 또 다른 개차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게 일단 아까 선생님이 유리가로는 디폴트 설명이었고,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정화식 가운데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있는데 이웃항 두 항을 뺐는데 얘하고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얘는 그냥 상수야. n하고 관계가 없어. 오케이? 근데 이쪽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소리냐면 개차소리라는 거야. 그럼 개차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건데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 뺀 거를 fn으로 표현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원래 뭐냐면 bn이 되는 거란 말이야. 기지? 응? 응? bn이란 말이야. sure? b의 가능가 무슨 얘기지? bn이 된다는 얘기야? 원래 bn 자리에 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럼 FA라고 표현되는 건 결국 Bn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FA이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거지 지금. 그치? 근데 꼭 굳이 이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둡니다. A에는 초항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 n-1까지 FK. 그러니까 이게 결국 FN이 BN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예.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무슨 게 나온다는 거 하면 an 플러스 2에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n을 빼준 것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면 오케이? 이건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가 AN이 되고요. 써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AN 플러스 2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 이제 B1, B2 그 다음에 BN이 되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두 개 뺀 거는 BN 플러스 1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BN이 등비수열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등차가 아니라 등비수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네. 그러면 BN이 등비수열이 된다고 하는 것은 BN 플러스 1이 RBN처럼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서 나오는 수열을 이걸 원수열, 두 번째를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개차 수열에 일정한 공비가 곱해져 나오는 등비 수열이 두 번째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이 자리가 BK잖아. 오케이? 그럼 BK라는 이 일반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라고 하면 자, 첫째 항이 B1이야. 곱하기 R에 뭐가 되냐면 n-1이 되겠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B1이라는 것을 조금 음미해보면 A2에서 A1을 빼가지고 B1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계산에서는 가능하면 BN을 없애버리고 다 A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니? 오케이? 그러면 BK가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이건 개차 수열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여기는 하나 써놓을게. 등비수열이 나오는 경우고 항상 이때 이 두 개 사이를 뺀 거는 BN이야. 알겠습니까? BN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의 일반항은 AN이 초항 A1에다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A2 A1 그 다음에 아래 K-1 자 여기에 너무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는 선생님 교과서 왜라고 그랬지? 하나의 옵션이란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할 건지 조금 더 시간을 줄일 건지 많이 할 건지 어떤 특별한 유형에서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 반에서 학교 선생님이 안 내주면 알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선생님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정리했고 여기까지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화지. 알겠습니까?